아름다운 이미지라든지 조금 약간 그게 뭔가 뾰로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뾰로롱 뭘까? 뾰로롱. 오인무입니다. 의미입니다. 의상으로 약간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는데 오늘 살짝 좀 진지할 수 있는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제법 그죠? 네. 인터넷 자아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메타적이네요. 메타적. 네, 메타적 나왔습니다, 여러분. 뭔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모르겠지만 계속 네. 쓰게 되는 거. 메타인지. 저는 100%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일단 끄덕였습니다. 네네네. 네. SNS의 시작이라고 하면 싸이월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그 시절이랑 지금 다르게 요즘에 SNS가 너무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인스타그램일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건 뭘까요? 트위터 아닐까요? 트위터?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트위터가 머리에 꽃받친 사람이 하는 생각이고 아, 그래? 트위터는 진짜 마이너한 SNS예요. 몰랐어. 오히려 뭐 틱톡이나 유튜브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페북도 다시 올라온다고 그렇죠. 요즘. 페이스북 네. 그 페북 메시지로 서로 또 연락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요즘 또 스레드도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스레드를 진짜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주변에. 오와 임은 기본적으로 그 평균에 비하면 진짜 SNS를 많이 쓰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생각 저는 했거든요. 전 좀 심하죠. 아 선생님 심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 심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건 이제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니까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메타인지. 메타인지 뭔지 모른다. 하지만 아 그렇구나. 대충 이런 거야. 이게 약간 인간관계 스킬 같은 거예요. 뭔지 잘 모르는데 아, 격하게 동의는 안 하고 그냥, 아 그렇구나. 진짜 잘해. 되게 배우고 싶어. 그 눈동자 흔들리는 거 티 안 내고, 이렇게. 야 우아하게 이제 지나간다. 멋있어. 근데 뭐 이를테면 트위터 같은 경우 저희 둘 다 제일 열심히 하는 창구이기도 한데 트위터는 진짜 저 끝에 있는 되게 매니악한 SNS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제가 아까 평균보다 우리가 많이 쓴다 그랬는데 평균이 얼마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무조건 그냥 그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긴 할 거예요. 뭐, 나 그쵸? 8시간 정도? 하루에. 진짜? 진짜? 진짜 진심? 나 정말 무서워서 스크린 타임을 해본 적이 없어. 어머. 너무 무서워서. 진짜? 아 트위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기시군요. 전 그냥 그러면. 계속 있어요. 아 진짜. 네. 나 지금 약간 외국 사람처럼 나 약간 외국 사람처럼 얘기한 거 뭔지 알아? 아 진짜. 저희 같은 경우는 SNS 자체가 어떤 창구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통의 장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홍보의 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력서처럼 쓰이죠. 네, 쓰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이어서 진짜 놓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그 다른 분들이 그냥 나 뭐 인터넷 디톡스 할 거야 라고 하고 앱을 지운다는 얘기를 가끔 하실 때 저는 그럼 다음 싱글 나오면 어디에 올려? 내가 책을 내도 아무도 모르겠지? 막 이런. 왜냐면 무슨 뭐 이렇게 어디 네이버에 배너 띄울 수 없으니까 저희한테는 SNS를 없앤다는 게 그냥 뭐 디지털 디톡스를 한다가 아니고 그냥 내 커리어를 한번 제한을 둬보겠다. 맞아요. 소통 창구, 맞아요. 홍보 창구를 없애보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간단히 없앨 수는 없는데 그거랑 또 활자 중독적인 트위터에서는 계속 누군가의 뭔가 짧은 글을 보고 싶어하는 시너지가 폭발을 한 거죠, 선생님은. 팔자 중독에 홍보에 막 인터넷 자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전혀 없던 거예요. 우리가 보아온 세대들은 인터넷 자에 큰 신경을 안 쓰는 세대였고 근데 그쵸. 우리가 약간 낀 세대잖아요. 아날로그랑 디지털 사이에 되게 끼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자아도 있단 말이에요. 있죠. 어떠세요? 인터넷 자아가 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인터넷자에 대해서 네. 사실 고민했던 시간이 좀 길어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작가가 한테 기대하는 이미지. 좀 이 사람은 사유가 있을 것 같고 좀 이 사람에게는 좀 뭐랄까 예술성 같은 인생을 보는 시각도 좀 색다를 것 같고 그 뮤지션한테도 그렇고 근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더 약간 제한되는 느낌이 있어서 에세이를 쓰는 여자 홍대 뮤지션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좀 눈치를 챘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그래서 깬다라든지 개인적으로 몰랐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것도 뭐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그 깬다라고 하는 개념에 오히려 좀 저항하는 느낌도 있어서 오히려 더 깨야지? 쾅쾅쾅쾅쾅 이런 게 있나요? 나쁜 거죠. 네.
그러니까 원하는 걸 주면 좋은데 이거 원해? 절대 안 줄 거야. 이런 거는 솔직히 뭔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 하기에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그냥 특히 트위터에서 그걸 제안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래야 될까? 연예인 셀럽? 뭐 제가 그거로 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톡트를 안 한다는 것도 좀 나중에 한 거예요. 나중에 어떤 모 아이돌 분이 누나 트위터 좀 안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자고 일어나서 트위터를 키면 제가 새벽에 쓴 말이 가득하대요. 그래서 그런 건 생각도 못 해본 거예요. 왜냐면 제가 팔로우하는 트위터리안들은 다 모두가 톡트를 하니까. 그게 인스타그램에서는 조금 저도 눈치가 보인 거예요. 인스타그램은 좀 약간 정말로 아름다운 이미지라든지 조금 약간 그게 뭔가 뾰로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뾰로롱 뭘까? 선생님의 계정에 있어. 뾰로롱이. 뾰로롱. 근데 그 뾰로롱을 못 하겠으니까 인스타그램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고민이 생긴 게 그렇다면 뭔가 나는 뭔가 제한되는 느낌 같은 걸 봤는데 근데 그 제한 인터넷 제한을 사람들이 제한해서 예를 들면 난 이런 건 여기 올리지 말아야지 나는 좀 멋있어 보이고 싶으니까 이런 걸 말아야지라고 하는 제한이 나쁜 게 아닌데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좀 깎아버리는 나는 이런 모습만 보여줘야지라고 하는 건 결국 좀 자유롭지 못한 일이 아닌가라고 해서 멋있다라고 하는 멋진 개념이랑 자유롭다라고 하는 또 멋진 개념 두 개가 저한테는 좀 상충돼가지고 인터넷 자아에 대해서는 전 거기에서 좀 혼자 이상한 전쟁 같은 걸 하고 있네요. 그렇죠. 선생님 늘 고민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선생님이 이제 좀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떠세요? 이제 옆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유롭다라고 하고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오해받기 좋은 모습들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선생님이 자유롭게 하는 이 모습 이게 오지은의 전부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너무 오지은의 전부에서 뭐 10분의 1도 못 보여주는 이 부분이 남들보다 훨씬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저도 누군가를 인스타그램 픽 보고 아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얄팍하게 파악한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남이 그걸 저한테 똑같이 할 테니까 그쵸. 그 부분의 피드를 아름답게 보기 좋게 꾸미는 건 사실은 이쪽 업계의 사람한테 되게 당연한 건데 아니죠. 그거는 아니야? 자기 결정이고 당연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기보다 뭐라고 할까요? 흔한 그리고 권장될 법한 근데 언니는 또라이로 이미 너무 소문나 있어서 괜찮아. 오진 원래 그래 이런 거가 너무 이제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네. 예, 그 인스타와 트위터와 그 외 여러 가지 자아에 대해서 네. 저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람도 왜 A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오는 자아가 있고 B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오는 자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인터넷에서 사람이 들어갔을 때 트위터에서 나오는 자아랑 인스타그램에서 나오는 자아, 그리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자아, 그리고 내 개인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자아, 이게 다 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데 저는 트위터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에는 거의 그냥 식물 이야기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트위터도 이제 본계가 있고 서브계가 있고 근데 서브계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식물이랑 네, 식물이란 계정만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되게 느슨하게 그냥 트위터는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것저것 막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위터가 인스타그램보다 한 2배 정도 팔로워가 더 많아요. 트위터가. 네, 근데 인스타그램이 팔로워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일을 의뢰받을 때는 정말 한 99% 인스타그램으로만 들어오거든요. 이게 팔로워는 오히려 트위터 쪽이 훨씬 많은데 그래서 제가 약간 고민을 했을 때가 있어요. 내가 혹시 트위터를 너무 캐주얼하게 써서 사람들이 일 의뢰는 인스타로만 하는 걸까? 이걸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또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트위터가 좀 이상한 플랫폼이어서 트위터에서 돈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많지 않은 것 같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톤 앤 매너가 중요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거를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긴 했어요. 근데 최근엔 그래도 많이 느슨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막 내 이야기보다는 좀 뭔가 그 정해진 이야기만 많이 하려고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정해진 이야기라 하시면 그러니까 뭐 식물을 에세이적으로 푸는 이야기라든지 그냥 작가적인 어떤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내 자아를 얼마나 분리를 시켜서 얼만큼을 보여줄지를 내가 계정별로 결정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인스타그램도
본계가 있고 이제 식물이란 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정마다도 제가 나오는 자아가 굉장히 또 달라요. 본계라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음악하는 의미랑 그치. 요건 이제 비밀 계정으로 그냥 비밀 계정. 일상인 겸 네. 음악하는 의미랑 네. 이런 느낌이고. 근데 음악하는 의미랑이 이제 식물 계정에서도 가끔 나오긴 하니까.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약간 포멀, 안 포멀. 약간 이쪽이 이런- 포멀. 그쵸. 네. 더 크게 쓰는 쪽이 포멀하긴 한데 좀 여기 쓸 수 없는 거 여기 많이 쓰기도 하고 여기 뭐 헛소리를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거는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계정에는 안 올리는 편이죠. 저는. 네. 그 공식적인 뭔가랑 네. 그리고 내 개인 임의랑의 것도 드러낼 수 있는 것에 분리가 되게 확실하게 있으시네요. 네네 어느 네. 정도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트위터에 전부 섞여가지고 네. 예, 뭐 라면 먹을까랑 이번에 책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섞여 있는 그런. 그리고 보면 그 사생활도 굉장히 많이 오픈이 돼 있는 쪽이잖아요. 전 좀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사생활뿐만 아니고 뭐 내가 어디를 가고 이런 것도 절대 리얼타임으로 안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겠죠.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희가 하는 얘기가 어머 쟤는 저렇구나 이렇게 안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직장 동료들이랑 공유하는 SNS, 나 정말 사적인 친구들이랑 보는 SNS 아니면 진짜 뭐 그림을 그리시는데 자기 포트폴리오로 네. 인스타를 사용하시거나 되게 다양한 경우에서 저희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한데 네, SNS를 그렇게 또 많이 별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만 사용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맞아요. 그냥 뭐 내 친구들만 좀 팔로우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서로 그냥 좋아요 누르고 이런 재미로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부러워요.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근데 갑자기 막 지울 수도 있고. 어느 날 계정 폭파도 없어진다고 해서 내 일에 영향받지 그래, 않고 그래.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희 약간 퇴사 같은 거라서. 트위터에서 이런 인간이 매력적, 인스타에서 이런 인간이 매력적 그런 거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늘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제일 거지 같고 그리고 트위터에서는 내가 너무 대부호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거 너무 재밌다. 근데 뭔지 아시겠어요? 너무 알아요. 그 트위터에서는 약간 불행 배틀이 되게 자주 붙어요. 그래가지고 네. 트위터에서는 그냥 무조건 더 시끄러운 사람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양날의 저한테는. 검이죠. 네. 저한테는 그럴 때가 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냥 무조건 더 존잘인 사람이 그리고 무조건 더 톤 앤 매너를 잘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얄팍하게 보는 거긴 할 텐데. 인스타에선 좀 아사모사한 사진, 약간의 여운, 그리고 그게 되게 점. 인기가 있을 것 같고 그 트위터에서는 그 아사모사 너머에 있는 약간의 그 좀 구질구질함 이런 게 좀 많이 공감을 얻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같은 오지은인데도 인스타랑 트위터가 같은 내용도 조금 다르게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저도 저는. 그래요. 같은 사진을 올리면서도 캡션을 굉장히 다르게 해서 올린다든지 이러면 그 제 인스타랑 트위터를 같이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되게 웃겨하세요. 언니 정말 플랫폼마다 정말 적응력 오져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인터넷과 우리가 만드는 인터넷 자아랑 되게 분리를 할 수 없게 됐으면서 그래서 더더욱 아예 이 모든 여러 가지 플랫폼에게 나를 맞추고 이걸 소비하고 그러는 거에 신물이 난다 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져서 최근에 되게 히트한 책 그 집중 맞은 도둑력. 그쵸. 집중 맞은 집중 거죠. 맞은 도둑 맞은 집중력 아니고 집중 맞은 도둑력. 집중 맞은 도둑력 같은 책, 저도 이제 그 계열의 다른 책들도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확 반응을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막 인스타에 이런 거 올려야지, 트위터에 이런 거 올려야지 이렇게 하다가 조금 나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의 단계에도 사람들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마도 내가 남이 나를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것에 뭔가 올리고 사진을 계속 고르고 고치고 막 필터를 깔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하는 거에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가 나를 어떻게 볼지는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죠. 사실은 이길 수 없는 게임, 이기기 굉장히 힘든 게임을 거의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다가 그거의 스트레스 때문에 실제의 삶,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에 예쁘게 찍히는 여행지, 인스타그램에 예쁘게 찍히는 식당 같은 것에 집착하다 보면
그럼 내가 진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내가 맛있게 먹는 건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집중맞은 도둑녀 네. 같은 책도 히트를 한 게 아닐까.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의 인스타그램만 보고 그 사람을 다 판단하기는 진짜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내 인스타그램만 보고 내 영혼까지 들여봤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막 그 자기만의 중심을 가진다는 게 결국은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일인 것 같아요. 중심을 찾는다는 게 간단하지가 않고, 그럼 뭐 나는 내 중심 가지고 SNS 뭐 다루면 되지라고 하다가 그게 뭐지? 내 중심이 뭐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싶지? 내가 지금 이걸 끌고 싶나? 아니면 내가 진짜 여기서 이미지를 여기까지 가고 싶나? 그걸 들여다보는 수고를 하는 게 앞으로 우린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갈 테니까 맞아요.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화이팅. 우리 모두. 오늘의 오이무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뿅뿅뿅. 오늘 지금 이 편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 우리가 트위터 뭘까 이런 식의 그 제작을 한 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일단 들고요.